안녕하세요. 시대에듀 관세사 회계학 강의를 맡은 설나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관세사 회계학 강의를 저랑 같이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세사 회계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회계학은요,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이 두 개의 회계학 과목을 합해서 회계학이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75%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25%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재무회계는 30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원가에게는 10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문제당 2.5점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만 해야지 해도 난이도가 일부 있는 과목들도 있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회계를 아예 버릴 거야 이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재무회계도 원가회계도 같이 배우는 과목으로 해서 점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회계학을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뭔가 수학과 관련된 것 같아. 아니면 좀 왠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부분 때문에 또 회계학이 맨날 꽈락의 과목으로 활용이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 관세사 회계학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기본인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투자할 때, 처음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실 때는 좀 일부 큰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공부가 가장 기본인 이론 틀이 제대로 배우고 나서 얘들이 잘 쌓여간다면 오히려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이게 이런 거지, 이게 이런 공식이 이런 이론이 있었지 하시면서 이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좀 더 쉬워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시험 대비 때는 좀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이론을 탄탄히 잡아두시고 또 기출문제도 한 5개년 정도 풀어가시면서 반복적으로 풀으시면서 이게 어떤 개념이었지라고 하는 그 문제별로 그 과목별로 단원별로 이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신다면 우리 회계야 오히려 고득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 우리 회독수 완독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1회독,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기출문제도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로 문제가 작년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이 중에서 19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나머지 11문제가 말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우리 원가 같은 경우에는 거진 90% 이상이 계산 문제. 그래서 9문제 정도겠고요. 한 문제 정도가 말 문제로 작년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계산 문제가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실제로도 계산 문제가 많이 차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12문제가 말 문제로 나오는 만큼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에서 깨닫지 않고 얘가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서술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회계 기준서 우리가 IFRS 일단 재무회계를 기준으로는 IFRS를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회계학을 우리가 2차 시험에 나오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객관식에서만 끝나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일건 지엽적이라고 해서 너무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빠지지 않고 큰 틀에서 얘네들의 흐름에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너무 이거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수업 목적상 적합하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수업 전체적인 그 흐름과 틀, 그리고 문제 흐름, 그리고 문제 기출문제 푸는 정도까지만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우리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나와 있고 저랑은 58회가 아마 기본 강의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58회에 문제풀이 강의 18강 그리고 OX로 좀 최종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한 2강 정도. 그리고 작년 기출을 풀이할 수 있는 한 2강에 거쳐서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한 80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80강을 같이 순환을 할 건데요. 우리 처음부터 너무 놓치지 않고 천천히 이론을 다 이해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거를 들을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복습해보시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한 해독을 경험을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에 와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과정을 들으면 분명히 이게 처음하고 끝까지의 개연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배웠던 개념이 앞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독 할 때 모든 것을 100% 이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 수업을 공부를 했고 걔를 소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너무 조바심이나 역시 이건 안 돼 라고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일단 한 바퀴를 돌아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바퀴 1회독을 우리 완강을 목표로 꼭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후에 회독수를 늘려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수업 내역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사항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학습 질문하기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기란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OT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화이팅해요!